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밝은 하루들을 보내셨나요? 사람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요.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일상에서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서 서로 울고 웃고 때로는 내 이야기 같고 또 먼 우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정혜리 대표님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that feeling when you see that somebody and she's just perfect, you know.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정률 잊지 못해.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미친 듯이 막 끌릴 뿐이야. 섣부른 판단일지라도 왠지 사랑일 것만 같아. 내가 택했던 그녀를 난 믿겠어. 내가 택했던 그 밤을 내 생 최고의 사랑일지 미친 사랑의 시작일지 해봐야 아는 게 사랑이지. 이제 우리 시작할까. What's up, Mr. Yoon? Moon swings. 운전하다가 널 봤는데 사고가 날 뻔했어. 좋아 파란불이 떴어. 너에게 난 고했고 그 S라인에 난 자석처럼 끌려. 나도 모르게 침을 한 방울 흘려. 오해하지만 하는 속물 아냐. 사랑을 가능케 하는 건 본능이야. 우연인지 운명인지 나는 너의 앞에 왔어. 계산 같은 건 전부 다 은행에다 맡겨. 내가 택했던 그녀를 난 믿겠어. 내가 택했던 그 밤을 Let's have fun tonight. Yes. We're gonna have fun tonight. 내가 택했던 그 밤을 못 잊겠어. 그 It's all about the instant. It's all 오래됐던 about the instant. 순간을 Follow your gut. Just follow your gut. 내 생 최고의 사랑이든 미친 사랑의 시작이든 절대 후회는 없을 거야. 이제 우리 시작할까. Whoa, no regrets, baby. We just doing it. No thinking. Say whoa, baby. Yeah. Say whoa, everybody. Say whoa. Say whoa, everybody. Say whoa. 윤종신의 본능적으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55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보름마다 다시 찾아오는 정혜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북치고 장구치고 얼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전 방송에서 비슷한 그 주제인가요? 아니면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 대표님과 함께 저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 대표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하면서 함께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주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혜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찾아온 정혜리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네, 보름 정혜리 대표님 다시 등장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내셨나요? 저는 우선 새해를 맞이했고요. 네, 일출과 뭐였더라? 자정 카운트다운을 둘 다 놓쳤습니다. 네. 아주 푹 자고 오전 9시에 일어났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연초라서 MT도 한번 갔다 오고 이제 뭐 집이나 사무실도 좀 정리하고 말티즈 한 마리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말티즈가 수컷인가요, 암컷인가요? 수컷이고요. 이름은 정국본입니다. 국본이- 나라국의 근본 본자를 써서 네, 근본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본이다. 네, 아주 본이라고 부르면 돼요. 네, 본아. 아주 한국적인 이름을 가지고 계시네. 네. 네, 근데 우리 말티즈. 진짜 귀여운 게 정국본인데 네. 보나 이렇게 부르면 약간 프랑스 강아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본 네, 제이스 본 그 액션 영화처럼 본. 예, 맞습니다. 저는 이번 전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감기에 걸려 있어서 코 맹맹이 소리, 가끔 기침 소리가 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좀 깔아앉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죠. 그래서 인간관계, 네, 사람과 사람마다의 그 각자의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연 각자 다른 그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서로 울고 웃고 또 내 이야기 같으면서도 또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일단은 광의적인 좀 개념으로서 대표님은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는 인간관계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인간관계. 네. 저는 관계가 뭔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의 전부 같기는 해요. 제가 요즘에 안 그래도 인간관계라는 걸 딱 듣자마자 주제를 요즘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제가 제 강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넌 너희 엄마를 태어나서 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이제 결국 모든 생물이나 모든 식물, 동물 전부 다 뭔가 그 부모 자식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인간은 이제 그게 정말 강한 종족이니까 그게 진짜 인간의 큰 이점이 아닌가. 왜냐면 저희 강아지는 뭐 어떤 히스토리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데려온 순간부터는 진짜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걔가 뭐가 어떻게 재밌겠어. 주변에 친구 강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밥 주면 밥 먹고 놀아주면 놀아주고 그런 강아지를 보고 있자니 와 나는 내가 스스로 친구도 만들고 엄마 아빠도 있고 이렇게 하는 이 관계가 정말 소중한 거구나를 강아지를 보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에. 야, 철학자요, 철학자. 우리 국본 씨 듣고 계시나요? 아유 불쌍한 국본의 엄마는 저희 엄마입니다. 대표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스스로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아하. 제가 생각하는 네. 인간관계란 아무래도 사실 인문학에서 그러니까 평소에 진행하는 인문학에 대한 주제에서 인간관계는 결국에 또 모든 것이 되겠고 또 어떤 학문을 들이대든 간에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빼놓고선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과학은 뭐 별개로 하되 사회과학, 뭐 인문학 어쨌든 간에 다 인간관계에서 모든 게 출발하고 거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해결을 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무인도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또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라는 게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의적인 개념으로서 모든 것이라고 또 말씀드리고 어떤 부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일하는데 뭐 인간관계 별 신경 안 써. 나 그냥 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난 뭐 인간관계도 그냥 비즈니스로 그냥 사람들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에는 그 비즈니스도 인간관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연결망에서 결코 독립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광의적인 개념의 인간관계, 뭐 강아지를 빗대어서 우리 설명을 잘해주신 우리 철학자 저기 정혜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인간관계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님. 그러면은 좋은 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좋은 점이요. 인간관계 좋은 점. 네. 일단 새해를 맞았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좀 그래도 좀 잠도 많이 자고 집도 치우고 이렇게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두려운 거예요.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책을 좀 읽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책을 읽어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연초니까 이제 친구도 만나고 다른 지인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자리를 잡다가 거기서 이렇게 대화하고 또 뭐 궁금한 거 질문하고 이러면서 배우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요즘에 회식이 엄청 잦은데, 회식이나 아니면 식사 자리가 엄청 잦은데 거기서 오는 소통에서 진짜 또 내가 원래 이런 거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지 차 타고 가면서 생각하고 그런 걸 좀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정말 소중하고 그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이게 그냥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진짜 감사하구나라는 걸 요즘 진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라디오도 마찬가지로 제가 대표님과의 인연을 맺게 되고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서로 그냥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내일도 또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소통에서 오는 그 인간관계를 너무 좋아합니다. 대표님은 소통에서 오는 인간관계를 좋아한다. 대표님은 인간관계 뭔가 대표님의 생활에 이점이 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인간관계가?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싸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고 뭔가 그런 아픈 사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내에서도 별로 그렇게 한 손가락에 꼽을 친구도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모임을 또 진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을 조금씩 만나면서 사람으로 받은 상처를 사람으로 또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모든 게 좋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다시금 조금 하나하나 소중하게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대표님이 여러분 그 최근에 제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조언을 아주 당차게 해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 대표님한테 참 감사한 생각도 많이 드기도 한 올해가 또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초이지만은 벌써부터 그런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시작한다는 게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인간관계의 나쁜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노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래는요, 김동률의 감사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야.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리움이 할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그 어디에서도 나의 사람인 걸 잊을 수 없도록 늘 함께 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랑이란 걸 아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리움이 할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내 삶의 이유라면 더 이상 나에게 무엇도 바랄 게 없어. 지금처럼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55번째 시간 인간관계에 대해서 보름 정혜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광의적인 개념의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인간관계의 나쁜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인간관계 어떤 게 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쉬운 점이나. 아쉬운 점. 우선 제가 작년에 너무 많이 느낀 건 이게 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신경 쓸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인간관계에서 신경 쓰는 게 나를 뭐든지 다 나를 위하고 그래서 나한테 좀 도움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이런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많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그냥 단지 저 사람이 그냥 곁에 있어서 즐겁고 이 정도 끝나는 관계면 괜찮은데 이제 뭔가 저 사람한테 나는 뭘까라는 질문은 사실 이제 깊은 관계가 아닌 사람들한테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를 해치는 일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굳이 저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볍게 그냥 뭐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이미지일까 뭐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인간관계가 나한테 독이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새해 목표가 이제 잘 지키고 잘 정리하고 그리고 잘 거절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라는 것도 나를 중심으로 잘 세팅하고 그리고 잘 덜어내는 가지치기가 아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아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나쁜 점은 결국 그 관계를 내가 잘 짜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많은 고민들이 때론 나한테 독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인간관계가 나쁘다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해요. 그죠? 그렇죠. 인간관계 아쉬운 점이라고 아쉬운 해야 점. 정확하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는 네. 아무래도 좀 더 부정적인 입장일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해요. 대표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본이처럼 되게 밝으신 분이니까 왈 밝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굉장히 조금 그런 우울한 경험도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간에 살아오면서 사소한 것이라도 핀트가 생기면은 잘 삐지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뭔가 안 좋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스로 좀 대학원에 들어가고 또 이제 모임을 또 열게 되면서 사실 모든 것의 출발은 대학원 들어가고 모임 열고 거기서부터 좀 제가 좀 개선이 많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00명 넘게 사실 200명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중복으로 합친 사람들 그리고 나갔다가 탈퇴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모임에서 한 몇백 몇천 명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켜본 결과 그간 한 2년에서 3년 사이의 그 기간 동안 좀 많은 사연들이 있었고 거기서 사실 막말로 뒤통수 맞는 경험들도 좀 있었고 배신감에 젖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배신감에 위축되는 경험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볼 때 선과 악이라는 게 인간관계에서는 딱 뚜렷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대신 저는 그건 믿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라는 저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결국 인간관계는 끼리끼리라는 진리 앞에서 모든 게 표현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물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저에 대한 책임도 있겠죠. 내가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 신뢰가 있는 사람들끼리 붙는 거고 내가 뭔가 뒤통수 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또 뒤통수 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또 계산적인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고 왜 그런 작금의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00% 내 잘못만 있었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또 아쉬움이 있었고 그분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경계를 이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사실 가끔 제가 방송에서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막말로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 사람은 네 가지가 없으니까 내가 그거에 맞게 처세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앞에서는 되게 나긋나긋하고 상냥하게 돼요. 근데 뒤에 가서는 뒷담화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하겠어요. 그럼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러면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결국엔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모임원들한테 가끔 얘기하는 게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이 나는 좋다. 그게 설령 네 가지가 없더라도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네 가지가 없는 사람답게 처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궁금한 거 없나요, 대표님? 인간관계의 나쁜 점은 아쉬운 점은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매년 뭔가 카톡으로 생일 축하를 하거나 받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한 3년 주기로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인간관계의 가장 아쉬운 점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가졌던 인간관계를 지금까지 끌어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 나이 들면서. 근데 이제는 그게 막 아쉽지 막 후회되진 않아요. 막
아유 내가 그때 초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이랑 지금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근데 또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친구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명도 연락 안 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진짜 한두 명, 고등학교는 좀 이게 많아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직도 나이가 젊지만 한 25년 살면서 느낀 건 지금 내가 옆에 사람이 얼마나 있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한 일이구나. 그냥 이 중에 내가 진짜 30년 뒤에도 이 사람이랑 만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그냥 그런 긴 오래된 관계들이 정말 중요하고 나중에 되면 다 내 곁에 남아있는 거지. 지금 정말 나는 올해 몇 명의 사람들이 내 곁에 있네 이런 걸 세워본 게 하나도 의미가 없는 행동이구나를 이거를 그죠.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뒤면 또 지금 제가 지금 앞에 계신 조수영 대표님과 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인간의 삶이 정말 긴 만큼 이런 관계들이 속속 바뀌는 게 참 아쉽기도 하고 근데 또 그래서 또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사실 지금도 막 몇몇 관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정리를 하고 싶고 끊어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이게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텐데 그래서 그런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럴수있니 참 아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관계랑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과 저는 2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늙어 있겠죠? 김이 빼야겠다. 대표님 얼굴에 점이 참 많아지셨네요. 흰머리가 참 늘으셨어. 죽을 개가 많아지셨네요. 팔자주름이 생기셨네요. 그렇게 농담하는 사이가 됩시다. 네, 별의별 이야기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요. 한번 또 여기서 끊고 노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래는요.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수아진의 파초 듣고 오시겠습니다. Yeah.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차림 다정한 옷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진달래꽃 피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돌아와요. 쏟아지는 태양 젊음이 있는 곳 우리들의 여름이죠. 강에도 산에도 넓은 바다에도 우리들의 꿈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요. 노래를 부르며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마주치지 말아야 해.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아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은 내 멋진 해초에 꿈으라고 가슴으로 노래하는 하초의 뜻으라고.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아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은 내 멋진 해초에 꿈으라고 가슴으로 노래하는 하초의 뜻으라고. 가슴으로 노래하는 하초의 뜻으라고.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55번째 시간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정혜희 대표님과 함께 인간관계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다면은 이제는 인간관계 어떤 유형의 사람 또 어떻게 처세를 좀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대표님 네. 나는 이러한 사람을 선호한다. 인간관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런 사람이 선호하고 또 보통 나는 어떻게 처세한다.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사업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지 않으실 수 없을 텐데 뭐 구체적으로 아니어도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네. 저는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뭘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전 조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질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아, 이 사람이 어떻구나가 그게 금방 체감이 돼.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겠다가 바로 이렇게 습득이 되나 봐요. 그래서 뭔가 아,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매뉴얼이 머리에 쫙 그려져요. 그래서 최근에는 막 사실 저는 이제 관계에 있어서 실수한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최근에는 그런 것들 좀 이제 피곤하니까 좀 내려놓으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파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꿀팁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예의를 갖추는 게 저한테 너무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원래는 요즘은 좀 그걸 내려놓고 있긴 한데 원래는 이제 만나서 헤어지면 인사하고 만나면 인사하고 뭐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연락하고 잘 챙기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삶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왜냐면 그렇게 한 번씩 인사를 건네다 보면 그리고 약속이 생기기도 하고 그 약속에 생겨서 상대방을 만나면 아, 상대방이 이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제 삶의 절반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부러워하면서 관계를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뭐 아니라면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여쭤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도 하고 살아올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남이 가진 재능을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축하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짬밥은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떤 짬밥이요? 역시 사업의 짬밥은 무시할 수 없다. 야. 그런 의미에서 제 앞에 있는 조세영 대표님은 네. 무려 지금 900 몇 편 맞죠? 어떤 거요? 글을 900 몇 편이 아니죠. 500 몇 편이죠. 500명 죄송합니다. 여튼 풀렸다. 미래 여튼. 저 어제 주제가 뭐였더라? 아 그거 봤는데 제가 그냥 빈 뭐시기였는데? 빈 그릇. 빈 그릇 여호 저 보고 있고요. 네. 여튼 글 아주 꾸준히 쓰신 분이고요. 글 잘 쓰시는 분이고 그리고 글의 주제가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컨텐츠가 아주 깊어요. 저는 한 번씩 대표님이 그 독재자 시리즈나 여튼 그 역사에 대해서 쓰는 글을 보면 오 이분은 정말 아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분의 노래를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저분의 한 40-50대쯤에는 그 이제 전국 축제장을 돌아다니면서 사회 혹은 트로트를 대신 불러 제가 봤을 때 남희석 선생님의 전국 노래자랑보다 조수영 선생님의 전국 노래자랑이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나. 많은 경청과 축하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선생님 네. 복채 얼마죠? 아 진짜 근데 진짜 잘 불러. 진짜 깜짝 놀라요 대표님. 진짜 이거 사담인데 이거 컷하셔도 돼요. 나중에 진짜 한번 만약에 어디서 사회가 들어온다. 그 이제 노래까지 한 방에 해가지고 진짜 이건 진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탤런트예요. 저희 동생이 약간 그런데 걔는 노래를 못 부르거든요. 대표님은 정말 모든 게 완벽해요. 그리고 대표님 키가 크셔가지고 이게 기본적인 그 수트핏이 있잖아요. 진짜 이게 모든 걸 다 갖췄다. 진짜 조수영 사회 및 축가 염원. 네. 저희 대표님이 약주하신 거 아닙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 사실 그렇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남의 있는 것을 남의 것을 칭찬하는 아주 모범적인 지금 태도를 보이셨어요. 아 그러네 이게 예시입니다. 네, 이게 바로 예시고요. 네, 예시입니다. 사실 덕담을 주고받은 것처럼 저는 정 대표님한테 뭔가 배울 점이 있다면은 속내를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적으로 만나면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거나 그럴 때는 되게 계속 밝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은 대표라는 자리가 사실 사업을 하는 자리든 뭐든 간에 한번 위축되거나 한번 뭔가 기가 꺾이면은 팀원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그 영향을 받기가 쉽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모르겠어요. 제가 단시간적으로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되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항상 하이텐션의 모습을 보여줘서 뭔가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겠구나. 저 회사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더 자라나면 자라났지 주저앉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 아니면 직감이 좀 들어요. 그 회사에 대해서 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참 대표님이 그래서 제가 그 2주 전에 얘기했듯이 나이답지 않은 그러한 뭔가 짬밥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처럼 앞으로 대표님은 뭔가 성인 군자가 되실 그러한 상이기 때문에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분을 곁에 두고 있는 저 자신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분들이 옆에 있어줘야 저도 이제 저 같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또 시간을 내주시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붙여보자면은 처세 인간관계에 대한 처세는 아까 대표님하고 좀 저는 그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게 사실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뭐라고 해야지 FM적인 그러니까 베이직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인사나 애절 같은 건 있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정말 와닿지 않는 사람 하나하나에까지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모임을 하면서 참 많이 느꼈던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쫄보라서 에너지가 한 80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100이라고 치면은 그 에너지 80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근데 그 에너지 80을 이 사람 A 사람 대하고 B 사람 대하고 C 사람 대하고 D 사람 대하면은 그 에너지를 20씩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B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20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했어요. 돌이켜 보면은 내가 왜 저 사람 신경까지 써야 되고 내가 왜 저 사람에 대한 시선까지 내가 왜 그런 것까지 내가 감수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저는 조금 작년부터 좀 달리했던 게 나는 나랑 같이 뜻이 맞는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존중해줄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자. 그래서 만약에 B를 제한다고 하면 A, C, D라는 사람들이 남겠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25, 25, 25, 30, 30, 30씩 그렇게 에너지를 투자하려고 해요. 네. 그런 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편하게 되고 어차피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이 사실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쟤는 그냥 인상이 맞아. 안 좋아. 쟤는 그냥 말투가 좀 그래. 그거를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명을 해도 좋아질 그런 것도 없고 제가 뭐 독심술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것에만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뭔가 앞으로도 내가 에너지를 투자할 쪽에만 신경을 쓰고 어차피 나한테 남을 사람은 계속 남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좀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세요? 근데 저희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이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네.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대표님처럼 전 깜짝 놀랐던 게 제 생일날 대표님이 12시 땡 치자마자 그죠? 11시 반. 미리 맞다. 미리 11시 반. 맞아. 그래서 저는 이번 생일에 사실 막 예전에는 막 초등학교 때 보면은 막 친구들한테 막 12시 땡 치면은 걔 생일 축하해주고 이런 게 문화였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할 여력도 없고 겨를도 없으니까 이제 그냥 그때보다는 단가가 높아진 선물을 주는 걸로 지금 대신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되게 무미건조해졌어요. 근데 대표님이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맞아요. 생일을 일찍 축하해 주신다는 그 말이 저는 그 선물보다 더 감사했거든요. 선물도 정말 맛있었고요. 근데 그래서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챙기는 동안 이렇게 나를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내가 이 모든 100가지 인간관계를 다 끌어갈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결국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그런 말들은 대표님 해주신 것처럼 그런 진심 어린 말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감사한 말일 테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나 혹은 그런 선물들이 정말 나한테도 그렇지만 저 사람한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정말 슬프고 정말 기쁠 때 그때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이게 정말 찐 인간관계를 그쵸. 지키는 법이구나 싶어서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또 바뀐 건 옛날에는 그러니까 축이나 조의할 때 옛날에는 그냥 축의금이랑 조의금의 금액을 똑같이 드렸어요. 누구든. 근데 이제는 조의금은 2배, 축의금은 정상 이렇게 제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인생의 기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정말 인생에 큰 힘든 일이 생겼을 때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찐 연락을 많이 하자. 나머지는 좀 생략해도 된다. 그거 안 한다고 뭘 하는 사람이었으면 한 2, 3년 뒤에는 정말 못 보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이미 정리됐지. 네, 그래서 저도 맞아요. 요즘 그런 걸 진짜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말인데 대표님 생신은 언제신가요? 저 몰라요 아직도? 네. 2월 13일이요. 그죠. 왜냐면 제가 네. 대표님 생신을 그때 뵌 이래로 네. 그러니까 최근 그러니까 이 막 9월 막 이때부터 엄청 그때 뵌 이래로 한 번도 안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생일이 없나? 2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연초나 혹은 여름이겠구나 싶었거든요. 2월 13일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또 까먹는다. 2월 13일에 무슨 요일이냐면 23일이요? 213 2월 13일. 우와 좋다. 잠깐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마칠 시간인데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번 한 해는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좀 임해야겠다는 좀 리플레시하는 마음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대표님도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또 2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다른 건 없고 일단 진짜 한 짧게는 5년 그리고 10년 뒤까지 대표님이랑 이런 아주 느슨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몇 년도까지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지는 걸로 뭔가 그럼 잊혀졌던 사람들한테 연락도 한번 해보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들어가시고요. 빠이빠이 하시고요. 숑! 네 여러분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노래는요. 이무진의 신호등 들으시며 여러분 설령 인간관계에서 지금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셔도 사실은 인간관계는 어느 순간 또 좋은 인연이 또 찾아오고 또 어느 순간 나쁜 인연이 찾아오기도 하는 또 어떻게 보면은 확률 게임이기도 하고 행운의 또 그러한 좀 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순간에 뭔가 내가 인간관계에서 뭔가 비참함을 많이 맞았다고 하셨다고 해도 그거에 굴하지 마시고 또 그것에 굴한 만큼 굴한 여러분의 그에 맞는 또 그에 상응하는 또 사람들이 찾아오니까요. 열심히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마음을 또 편안하게 가지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독감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 코맹맹이 소리로 이렇게 방송 드려서 죄송하고 다음 주는 좀 보다 건강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이제야 목적지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저기서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돌아가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랑 함께 온 세상을 거닌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이야.